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말이죠. 그냥 뭐 불태워서 다 사라지는 그런 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일반 국민으로서 말이죠. 이거는 기대를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정말 나라 망하겠구나, 어째야 되나, 내 삶은 어떻게 되나, 미래 세대들은 어쩌나.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 40일 조금 남은 시간에 이 우쪽을 봐도 다 벗고 좌측 보면 토할 것 같고 대한민국 어쩌다 이 꼬라지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정말 그때 더 악을 쓰고 더 지켜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후회가 되는데요. 후회도 소용없겠죠. 이제 앞으로 일들을 좀 잘 막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이 국민들이 더 똘똘 뭉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이 기무사 해체를 했었죠. 이제는 이재명이 말이죠. 방첩사까지 쪼개기 하겠다라고 나라를 아예 그냥 문 열고 이제 웰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그 국제사회가 경고하고 있는 친중과 친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플랜이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요. 국가 해체 시나리오 정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18년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촛불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국군 기무사, 사령부 기무사죠. 전격 해체했습니다. 그 명분이 뭐였냐? 촛불 집회 계엄 검토 문건을 가지고 이제 트집 잡아서 기무사를 해체를 한 거죠. 이 기무사 해체 사실상 문재인의 본질은 뭐였냐? 대한민국 내부의 안보를 일단 다 흐트러 놓겠다. 그러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도록 이제 길을 깔아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대한민국을 박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무사는 말이죠. 단순히 군 정보기관은 아닙니다. 북한의 간첩 활동, 그 다음에 군 내의 이적 행위들, 그러니까 뭐 정보를 빼낸다든지 오래된 무관도 같은 것들 잡아내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반국가 전복 세력을 감시하는 곳, 그 담당한 안보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딱 오자마자 이 조직을 해체했죠. 이 기무사를 말이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감시기구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 군 내부에 간첩 사건이 터져가지고 수사를 해도 주체가 없습니다. 이게 주체가 있어야지 빨리빨리 수사가 진행되는데 주체가 없다 보니까 맹탕 손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 기밀 정보 유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장의 체제 감사원장이 말이죠. 이 사드 정보 유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사람을 건드렸다라는 이유로 탄핵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방부가 말이죠. 중국 견제보다는 성평등 부대 창설에 더 바빴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법원도 이상한 판사들 많았죠. 이 학문 성교를 법으로 보장한다. 이런 지랄을 하고 있으니 군이, 기강이 잡히겠습니까? 아무튼 대한민국의 이 안보의 근간을 해체한 게 문재인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외부의 위협보다는 내부가 먼저 무너지는 가장 취약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연장선상에 말이죠. 이재명이가 있습니다. 방첩사를 3분할하겠다라고 계획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말이죠. 공소청으로 격하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감사원장은 여당 눈치를 보면서 국회 승인제로 전환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국가의 견인과 감시, 정의와 질서를 지키는 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정상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정상적인 인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니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갈기갈기 찍히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의 똥꼬에 줄 서가지고 헤헤호호 옳습니다만 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정권 연장의 설계도입니다. 이거는 사법 무력화 그리고 내부 붕괴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걸 노골화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이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라면서 지지율을 빵빵 터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언론지죠. 폭스뉴스가 대한민국에게 경고장을 날렸죠. 한국은 베네수엘라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 경고에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죠. 첫 번째, 부정선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친북과 친중 아가리로 들어가는 그 체제의 붕괴 속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안성맞춤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드코어 진성 좌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내부에서부터 입법부를 장악해가지고 내부에서부터 친중 정책을 펼쳐가면서 자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이죠. 나라를 다시 세울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0일 조금 남았는데 말이죠. 굉장히 두렵다라는 말이죠. 2018년 문재인이 들어와서 기무사를 해체했죠. 군의 기능을 약화시켰습니다. 또 약화시킨 것이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을 거의 무력화시켰죠. 국정원장이 누구였죠? 박지원입니다. 그것만 봐도 안보가 무너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 군 방첩사령부는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가 안보에 사실 최전선에서 작동해온 실질적인 방패 역할을 해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뿌리가 말이죠.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육군의 방첩부대가 육군 보안사령부, 그러니까 보안사로 발전을 했고요. 1977년에 국군 보안사령부로 창설되었습니다. 91년도에 와서는 국군 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조금 더 탄탄해졌죠. 그리고 정보를 계속 축적하고 기술과 능력과 모든 것을 축적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문재인이 들어와서는 해체에 준하는 개편을 단행하면서 이 국가안보지원사령부로 축소를 시키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축적됐던 기술과 정보를 와해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이제 북에 갖다 바치지 않았을까? 명분이 계엄문건 수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국가안보를 해체하는 조치, 소속 인원도 4,200명에서 3,000명으로 30% 감축시켰고요. 수사권도 대폭 축소했고 민간 사찰 그리고 정치 개입 금지로 사실상 무장 해제를 시키게 된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간첩 새끼들 잡으려고 하면 10년을 넘게 붙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무간도라는 영화만 봐도 수십 년간 한국 영화 신세계만 봐도 수십 년간 그 집단에 잠입해가지고 함께 생활하면서 정보를 빼내고 이게 사실 간첩 잡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역할이었죠. 이 휴민트의 역할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스파이 영화. 그런데 이 대공수사권의 경험조차 없는 백지 상태의 경찰에게 넘겨서 수사를 다다시 한다? 그럼 70년간 이어왔던 그 정보, 축적된 정보는 어디로 갔냐? 북한에 보내지 않았을까? 휴민트 리스트, 007 영화 보면 그 스파이들 리스트를 갖고 수천억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을 지나면서 겪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못해도 3, 4년 이상의 은밀한 누적 수사가 필요한 영역을 갖다가 경찰과 군사 경찰 이런 정보에 또는 전문성이 전무한 곳에 갖다 준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국방 전문가들은 그때 당시에 이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은 간첩을 잡을 조직도 사람도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창원 간첩단들부터 시작해서 곳곳에서 간첩이 설치고 다닌다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흐름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 전 좌파 정부부터 시작되어 왔다라는 의혹이 있죠. 국가안보기관의 해체의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의 무력화, 기무사 해체, 그 다음에 검찰까지 체제 약화로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 국가를 버티고 있는 뇌와 척추를 잘라냈다라는 겁니다. 이 이재명이 말이죠. 문재인을 능가하는 해체자입니다. 더 매운 맛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문재인이 그랬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경험하면 안 될 나라를 경험하게 만들겠다. 더 독한 버전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재인이 만든 국가 해체 시나리오를 다시 얹어서 이제 완성하겠다. 이제 설계도까지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 방첩 기능 세 토막으로 쪼갠다. 검찰은 공소청으로 격화를 시키고 사실상 정치권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국회 승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감사해. 우리의 비리는 감사하지 마. 감사하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 말 잘 듣는 개죠.
이거를 2배로 확장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수사까지 공수처의 역할은 참으로 대단했죠. 1차 체포가 안 되자 3,000마리 하기스 기저귀 채워가지고 한남동 공간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딱풀 공문으로 공문서까지 위조하면서 말이죠. 이런 말 잘 듣는 칼입니까 개입니까? 저는 개로 말하고 싶은데요. 말 잘 듣는 개들을 말이죠. 현재 25명의 개들을 50명으로 늘린다라고 합니다. 검찰은 말을 안 듣는 칼이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공소청으로 전락시키고 공수처는 말 잘 듣는 칼이니까 키워서 본인들의 개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이재명의 정치 보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말이죠. 무섭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무섭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이재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분들은 더더욱 무서움을 느끼겠죠. 무섭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공포감이 밀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권선동 의원이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인생 자체가 보복이다. 아니 두 사람 좀 안 친합니까? 제가 볼 때는 웃고 친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남시장 시절 친형에게 가했던 폭력성을 보라. 체포동의안 가결 후에 민주당 내 피해 숙청을 보라. 심지어 유동규 씨마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면 나는 꽃게밥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6.3 대선이 말이죠. 단순한 선거 아닙니다. 이재명은 사생을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권력을 통해서 사법 시스템을 재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 죄를 사노라.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들부터 시작해서 국내 정치에서 없는 일로 만들어야지 유엔 제재라든지 미국 달러법 제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법 시스템을 아예 새 것으로 재부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체제 전환을 통한 영속 집권이다 라는 거죠. 대한민국 박살나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2030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몇몇이 모이면요.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말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각오한 애국, 우파, 국민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선 말이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대 매국 조직이 있습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의 싸움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면전이다 라는 거죠. 그냥 승부가 정해진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있지만 우리에게는 승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한 표 한 표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2030의 파워를 조금 더 키워야 하죠. 윤 어게인은 말이죠. 되찾는 싸움을 하겠다라는 각오입니다. 각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의미로 윤 어게인을 퍼뜨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좀 전략적으로 프레임 작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후반전에서 함께할 사람들을 좀 키워야 하는 거죠. 탄핵이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에서 조용히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서가지고 헌법과 국정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제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분열로 이 정권을 잡겠다라는 세력,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은 통합입니다.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지금의 적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죠. 가장 매력적인 건 전라도 출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전라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충분히 전라도 민심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이 국가 전복을 하려는 거대 매국 조직의 진실을 파헤치는 또 작업이 캠페인으로 들어가고 시간은 좀 부족하지만 일단 스타트 자체는 국정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겠다. 거기에 가장 적임자로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떠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날 떴던 쌍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때 모두가 환호했죠. 자유를 35번 외치실 때 그때에 뭔가 답을 주는 듯한 하늘에 그 맑은 하늘에 떴던 쌍무지개. 저는 지금 이게 우연이라고 말을 해야 하나?
그냥 상징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쌍무지개가 윤석열과 한덕수가 아닐까? 그러니까 자유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두 개의 빛, 그 대한민국의 이 지키는 힘으로 두 개의 선물을 줬다. 뭐 이런 느낌? 진짜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이 불안감을 가시게 할 수 있는 안정된 그 신뢰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를 지키고 재건의 시간이 필요를 한 거죠. 이재명의 이런 악랄한 방법의 국가 해체에 지금 플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유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진짜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 그 정책 집행자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봤을 때 정말 문재인 정권을 지나오고 나락가기 일보 직전인 대한민국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우선순위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재건에 다시 또 힘써주실 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희망을 잊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이 지키고자 했던 그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윤 어게인은 되찾는 각오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